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해설 이거 진짜 단순한 고궁 투어 얘기가 아닙니다. 600년 된 창경궁 돌담길 걷는 뻔한 답사인 줄 아셨겠지만 사실은 우리 100세 시대의 생존 전략을 쏙쏙 뽑아내는 아주 흥미진진한 기록이거든요. 평범한 역사 답사가 어떻게 현대의 날카로운 실전 철학으로 탈바꿈 하는지 그 놀라운 여정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진짜 유명한 말이죠. 에이, 너무 교과서적인 소리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다룰 자료를 끝까지 보시고 나면 이 문장이 진짜 피부에 확 와닿으실 겁니다. 왜 과거를 아는 게 당장 내일의 내 생존하고 직결되는지 그 묵직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해설의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먼저 1장, 궁궐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2장, 그 안에 빛과 그림자를 보고요. 3장, 준비되지 않은 평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한 뒤 4장, 조선의 다빈치를 만나보고 마지막 5장, 현대의 르네상스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쓱 한번 따라와 보시죠. 첫 번째 파트, 궁궐의 문입니다. 600년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건데요. 사실 이 자료의 저자분이 로마 콜로세움, 베이징 자금성 다 가봤으면서 정작 우리 창경궁은 아주 나중에야 갔대요. 재밌는 건 궁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AI로 막 벼락치기 예습을 했다는 거죠. 이런 엉뚱하지만 진지한 열정? 이게 오늘 투어의 깊이를 확연히 다르게 만듭니다. 와, 64,000평. 숫자로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축구장이 수십 개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예요. 저자 일행이 이 압도적인 역사 숲을 무려 3시간 동안 누볐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수천억 분의 1의 기가 막힌 확률로 같은 시대, 같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거대한 공간에서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있다니 이걸 진심으로 기적이라고 느끼더라고요. 낭만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두 번째 파트, 빛과 그림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무와 돌에 새겨진 그 시대의 기억들을 들춰볼 차례입니다. 원문에 등장하는 역사 전문가의 안내를 따라가 보면요. 국가의 공식 얼굴인 명정전, 그리고 왕의 오피스인 문정전이 보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 통명전이라는 곳은 지붕 위에 용마류가 아예 없어요. 왜냐고요? 왕의 기운을 누르지 않으려고 일부러 뺐대요. 게다가 여기가 그 유명한 장희빈의 무서운 질투가 서려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발걸음을 더 옮겨서 가장 높은 언덕에 있던 자경전터까지 아주 흥미진진한 코스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 정각들 사이에요. 진짜 소름 돋는 대비가 숨어 있습니다. 한쪽인 문정전은 영조가 자기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 그 끔찍하고 잔혹한 비극의 현장이잖아요. 근데 반대편 자경전은요.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홀어머니를 위해서 가장 전망 좋은 언덕에 정성껏 지어올린 지극한 효심의 공간이에요. 피바람 부는 권력투쟁과 아들의 절절한 헌신, 이 두 가지가 같은 궁궐 안에 나란히 있었다는 게 참 기분이 묘해지죠. 이제 궁궐을 벗어나 세 번째 파트로 가보죠. 준비되지 않은 평화의 대가입니다. 지도자가 잠들면 백성이 피를 흘린다는 아주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시야를 좀 넓혀서 지정학적인 실패를 짚어볼게요. 조선이 무려 200년 동안 평화로웠잖아요. 거기에 푹 취해가지고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는 걸 무시했다가 결국 1592년에 그 참혹한 임진왜란을 맞았죠. 근데 정신을 차렸냐? 아니요.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국제정세 까막눈으로 있다가 결국 1636년 삼전도에서 우리나라 임금이 청나라 황제한테 땅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절을 하는 굴욕까지 당합니다. 안일함이 부른 완벽한 국가적 참사죠. 그래서 이 자료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는 메시지가 딱 이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평화는 완전 환상이다. 선조나 인조 같은 리더들이 평화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오판을 했을 때 그 대가로 피눈물을 흘린 건 결국 아무지 없는 평범한 백성들이었거든요. 평화는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악착같이 대비해서 지켜내야 한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암울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납니다. 네 번째 파트, 어둠 속 희망의 빛, 조선의 다빈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자가 다산 정약용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찰떡같이 비유했더라고요. 다빈치가 예술, 공학 막 넘나들면서 천재성을 뽐냈다면 정약용은 유교, 과학, 의학, 법학 뭐 못하는 게 없는 그 시대 최고의 융합형 천재였어요.
상상만 한 게 아니에요. 거중기 발명해서 진짜로 수원화성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현실로 뚝딱 만들어냈잖아요. 완전 그 시대의 사기 캐릭터인 거죠. 이 정약용 철학의 뼈대를 한 단어로 하면 바로 실학입니다. 백성들 먹고 사는데 도움되는 기술, 그게 진짜 학문이란 뜻인데요. 방구석에 앉아서 입으로만 떠드는 탁상공론 다 때려치우고 진짜 사람 목숨 살리고 세상 돌아가게 만드는 실용적인 기술에 집중하자.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혁신이고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실래요? 500건. 50건도 아니고 무려 500건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18년이라는 그 가혹하고 척박한 유배 생활 동안 집필해낸 책을 숫자예요. 말도 안 되죠? 세상이랑 완전히 단절된 그 끔찍한 시간 속에서도 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다는 건 결국 내 안에 확실한 실력, 나 스스로 서려는 자립심이야말로 최강의 생존 무기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과거에서 현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이 이야기들을 100세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현대의 르네상스입니다. 이 무거운 역사 이야기 중간에요. 원문에 진짜 몽글몽글하고 따뜻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투어 일행들끼리 시원한 오이 한 조각, 구수한 보리빵 이런 거 나눠 먹으면서 마치 고등학생 수학여행 온 것처럼 까르르 역사 퀴즈를 풀었대요.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가 이렇게나 즐겁습니다, 여러분. 배움이라는 게 결국 사람과 사람을 얼마나 끈끈하게 이어주는지 확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이 궁궐 투어를 쭉 하면서 우리 삶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3가지 이정표를 세워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니까 무조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비할 것. 둘째, 탁상공론 말고 정약용처럼 나를 진짜 먹여 살릴 실학 공부를 할 것. 셋째, 나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의 힘을 믿을 것. 600년 전 지혜가 완전 최신 생존 트렌드로 바뀌는 순간이죠. 근데 왜 이건 굳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하냐고요? 우리 지금 조선시대 사람들보다 수명이 딱 2배로 늘어난 축복받은 100세 시대잖아요. 이 긴 마라톤에서 제일 무서운 적은 바로 고립감입니다. 저자가 16명의 동료들과 같이 에너지 팍팍 주고받으면서 시너지를 낸 것처럼 건강하고 열정 넘치는 공동체가 있어야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르네상스, 그거 혼자서는 절대 못 만듭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원문 재료가 던진 아주 묵직한 돌직구 질문을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어요. 과거를 통해 당신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창경궁에서 본 뼈아픈 교훈, 정약용이 단단한 실학정신, 그리고 함께하는 커뮤니티의 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남은 긴 여정에 진짜 쓸모있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견한 이 인사이트들 내일 당장 여러분 삶의 강력한 무기로 한번 휘둘러 보시길 응원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